기업 IT GC의 해결사 서비스나우 ITSM 플랫폼 소개 및 구축 사례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린정보기술의 박원희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서비스나우의 이호지 상무님께서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어떤 순서는 그 IT 부문 그리고 IT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T GC에 대한 문제점을 서비스나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주로 소개시켜드리는 면역법으로 좀 설명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어지는 이호진 여사님께서는 서비스나우의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설명드리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요, 우선 저와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린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요. 지금 ITS, PIS 부분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의 IT 온고잉 서포트 및 컨설팅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한 25년 이상 IT 컨설팅 분야를 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고유의 비즈니스 지원자로서의 IT 환경 구축 그리고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을 주로 해왔습니다. 서린정보기술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린정보기술은 그룹사의 IT 서비스와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서비스나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컨설팅 및 임플리멘테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유통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역점을 두는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서비스나우 파트너가 됐고요. 현재는 프리미어 파트너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슈 및 리ኳ이어먼트가 지금 기업에서 특히 IT 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어떤 요건들, 어떤 필요한 해결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IT 부문이나 IT 매니저 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ITSM, 밑에 보시면 ITIL, DevOps, 그리고 내부 회계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ITGC, ITAC, 그리고 IT Compliance,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용어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나는 또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IT 환경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의해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많고 이것들이 모두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위는 뭐고 아래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잘 정의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정의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IT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좀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자,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IT 매니저가 중간에 이렇게 딱 있는데요. 보시면 IT 매니저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왼쪽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서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인프라에 대한 자원도 이미 회사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ERP나 그룹웨어나 HR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엔드 유저 현업분들이 요청하는 요청사항들 리퀘스트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IT 팀장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IT 스태프들이 있을 겁니다. IT 스태프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비스에 대한 실행,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잘 관리, 잘 운영되는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IT 매니저로서 잘 하고 싶은 영역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어들, ITIL이나 DevOps, 그 다음에 내부 회계 같은, 그리고 ITGC, 이런 부분들을 또 충족을 하라는 요건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IT 매니저로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좀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한번 다음 장에서 순서대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뭐 어떤 소설책에서 좀 따왔는데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복잡함. 그리고 사일로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좀 연장선상인데요. 왼쪽 위를 보시면 IT 매니저가 하고 싶은 것은 베스트 프랙티스 수준의 IT 운영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관리 및 제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내부 회계 관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검토 및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회사에서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올해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뭐 검토인 회사도 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상장된 모든 회사들은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단순하게 문서상으로 어떤 질의를 하는 수준이라면 그 질의 수준을 넘어서 감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강화된 요건이라고 한다면 아래 보시는 정보 보안 및 접근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컴퓨터의 운영, 그리고 운영 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어떤 그 주제만 놓고 봤을 때는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IT 자산에 대한 취득이나 취득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적법하게 절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요건은 사전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발에 대한 방법론은 잘 정의가 돼서 그 방법론에 의해서 의거해서 개발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개발된 것들이 운영으로 이관될 때 운영자와 개발자와 이관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승인은 받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나 데이터의 변경도 담당자가 직접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자체를 승인을 취득해서 변경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한 것들이 감사 대상인데 그런 것들을 또 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IT 매니저로서는 또 베스트 프랙티스 수준의 IT 운영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왼쪽을 보시면 전자결제도 가지고 있고,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서비스 데스크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요소로 다가오는데 또 어떤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결정해서 잘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회계 관리 기준에 있는 IT 지시도 다 만족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다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 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타 팀의 또 뭐 어떤 협조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보통 이제 사일로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을 내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관리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일로 현상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현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IT 매니저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겪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민의 연속에 좀 빠져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 후 발견되는 중요한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보신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IT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IT GC라고 하고 그 다음에 IT AC라고 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그 다음에 정보기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담당자, IT 매니저로서 하고 싶은 것은 IT 전반적인 상황을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내가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싶은 부분을 오른쪽을 보시면 정보 보안부터 밑에 보시면 데이터 권한 모니터링까지 거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라는 부분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런 정보 보안, 접근 관리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권한, 모니터링까지 나는 운영 효율성도 잘 확보하고 싶고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도 충족해서
회사에서 적법한 어떤 정의가 돼 있는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도 싶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동시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일로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퍼포먼스도 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툴이나,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보고 싶은 그런 요구사항이 운영 효율성의 확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그 회계 법인의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내부 회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사전적인 어떤 준비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감사 자료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도 도움을 같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IT 담당자나 IT 매니저로서는 큰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우리 IT 팀원들을 또 IT 매니저 관리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같이 또 하고 싶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회사에 반영하고 싶지만, 그런 어떤 그 이런저런 감사 자료를 만든다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같이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간도 좀 만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감사 자료를 좀 더 자동화된 방법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좀 도움을 좀 받아서 좀 빨리 잘 만들고 싶을 텐데, 그런 것들 니즈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운영 효율성 확보와 그다음에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되는 부분은 약간 상충되기도 하지만 항목으로 보면 또 거의 또 동일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IT 담당자로서는 좀 편리하게 그 두 가지를 좀 달성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을 때 작은 노력으로 좀 큰 결과를 좀 얻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 보자, 어떤 것들을 만들까라고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ITSM 체계를 구축해 보자, ITSM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자, 이런 어떤 니즈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4개의 어떤 박스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ITSM을 구축할 때 저러한 요건들을 좀 만족을 해서 ITSM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보자라고 이제 좀 결정을 하고 어떤 그 ITSM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 서비스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고 어떤 고객사 아니면 엔드 유저 아니면 그 현업에 그 서비스 리퀘스트를 받고 그것을 IT 담당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처리한 것들을 다시 결과를 리턴해 준다, 이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ITSM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처리 절차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과정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 회계 쪽에서 IT GC를 만족하는 것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된 어떤 플랫폼이다, 그다음 프레임워크이다, 이런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ITSM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나우에 그러면 ITSM과 ITOM에 대한 소개를 좀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서비스 나우는 어떤 기능을 지금 고객사들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그 고객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 나우의 ITSM을 이용한 서비스 개선은 크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멀티 채널에 대한 업무 진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그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요건이 생겼을 때 항상 이제 웹으로 들어와서 내 노트북이나 뭐 PC로 들어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 중에 하나인 모바일로서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서비스 나우의 그 ITSM 엔진에서는 그 AI 엔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요청 자체를 그 AI 기반으로서 그 담당자를 자동으로 라우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AI 기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비스 카탈로그별로 담당자를 매핑해서 자동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그 AI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그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냥 향상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의 문제를 또 하나의 담당자가 한 명의 담당자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고객사의 요건은 하나였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부서, 2분 이상의 담당자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서비스 나우에서는 그런 것들을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어떤 채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끝났다면 최종적으로는 그 담당자, 최초에 요청했던 담당자한테 또 다시 또 모바일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림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승인자한테도 같이 회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멀티 채널의 업무 진행으로서 ITSM을 도와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우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게 될 것 같지만요. 나우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 기반의 IT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여러 ERP 안에서, 그 다음에 과거에도 많은 곳에서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것이 이제 사용되고 있겠지만, 나우 플랫폼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흘려주는 기반 기술, 그다음 기반 어떤 기능으로서 워크플로우는 서비스 나우, 그다음에 나우 플랫폼은 아주 중요한 어떤 영역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업무를 정의를 하고 그 정의가 된 대로 업무가 흘러간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분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A 방향으로 가냐, B 방향으로 가냐, 아니면 다시 백워드로 가서 어떤 루프를 돌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를 셋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개발에 대한 영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나우 ITSM을 구축을 할 때 우리 회사에 맞는 그 어떤 그 IT 프로세스를 워크플로우를 셋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기능을, 어떤 업무 흐름을, IT 업무 흐름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했던 그 IT GC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설팅과 그다음에 셋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서 우리가 IT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들을 자동화 및 거버넌스 워크플로우 도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감사 요건들을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비스나우 ITSM, ITOM을 위한 서비스 개선 중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인시던트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이란 부분은 그 엔드 유저가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문제가 있으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요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시던트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시던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 중단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얼럿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고객사 아니면은 엔드 유저의 어떤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순서는 최초로부터는 자산 도입부터 이제 출발되겠죠. 그리고 또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산에 대한 도입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또 변경이 또 발생합니다. 변경은 또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입했던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변경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어플리케이션, ERP 같은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러한 것들도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변경 발생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현황은 파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은 기존 운영 환경과 그다음에 서비스 나우 도입 후의 운영 환경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화에 대한 수준입니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그 IT 자산을 등록하는 방법이나 어떤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매뉴얼로 등록을 하는 거죠. 매뉴얼로 엑셀이나 기타 별도로 관리가 되는 별도 시스템에다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등록을 하고 변경 관리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전수 조사를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좀 들어가는 거죠. 서비스 나우 도입 이후에는 좋아지는 것들은 자동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 장부터 이제 그 CMDB란 어떤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뭔가 우리가 IT 자산이 등록이 된다는 것들, 그리고 변경 관리가 좀 자동으로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MDB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T 자산 서비스 운영의 핵심은 CMDB라고 얘기합니다. Configuration Management Database를 얘기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구성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DB는 Configuration Management는 구성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성 관리는 뭐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상태에 맞춰 구축이 되고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관리 원칙입니다. 보시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정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약간 처음에 접할 때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그 다음에 그 서버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서비스, 그래서 뭐 웹 서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구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의 서버를 또 구성하고 있는 뭐 CPU, 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구성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CI라고 부릅니다. 컨피규레이션 아이템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컨피규레이션 아이템을 저장하는 공간을 CMDB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회사에서 그다음에 IT에서 관리하는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그다음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 대상을 저장하는 공간을 CMD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나우 그 ITSM 안에는 그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어떤 관리 어떤 그 장치로서 CMDB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CMDB에 대한 어떤 상세한 소개를 다음 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MDB가 존재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가시성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I,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 아이템들, 그러니까 서버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헬스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나우 화면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적정하게 이 CI들이 운용되고 있는지, 과도한 어떤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적은 어떤 그 용량이 할당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자동화가 돼 있는 어떤 얼럿을 담당자가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IT 운영 담당자는 이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나우의 CMDB 브라우저 화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쪽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MDB는 하나의 어떤 그 CI,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피규레이션 아이템에 대해서 현재 얘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잘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I는 CI들 간에 서로 또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나 그 다음에 CPU 같은 것들은 당연히 어떤 서버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뭐 어떤 메모리는 어떤 서버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버 위에는 또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웹 서버가 어떤 서버 위에 또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서버는 또 어떤 웹 서버랑 연결돼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또 CI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디에 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웹 서버 어떤 건 어떤 데이터에서도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매뉴얼로 뭐 등록을 한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매뉴얼로 등록을 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방법으로 얘가 수집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CI가 가만히 있으면은 과거 최초에 우리가 취득 시점하고 현재하고 동일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관리들을
시계열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브라우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I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자동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나우의 그 CMDB의 어떤 특성은 기본적으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그리고 식별을 하고, 탐색을 해서 최초 등록부터, 그리고 업데이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체인지죠. 체인지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같이 계속 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릴레이션십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스캐닝이 됐을 때 이미 존재하는 거라면 과거에 갖고 있던 정보와 지금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CMDB에 다시 기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스캐닝을 하고 분류를 하고 식별을 하고 탐색하는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좀 어떤 규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시면은 최초에 이제 찾아진 이런 어떤 CI들이, 그러니까 우리 컴퓨레이션 아이템들이 발견이 됐지만 회사에서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as approved가 있고요. 그리고 as discovered가 있는데요. 발견은 무조건 됩니다. 발견은 되지만 그것들이 회사에서 인정하는 CI 자산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승인하는 어떤 과정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룰을 넣어서 자동으로 승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증하는 것들이 중간에 있는 I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하고 대사를 하고 그런 어떤 엔진이 서비스 나우에서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 디스커버리 된 CI와 그 다음에 기록된 CI 간의 어떤 그 정합성을 체크를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스테이트를 보시면은 서티파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되는 CI다라고까지 돼 있어야만 우리가 관리를 해갖고 관리 대상이 된 CI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기능일 텐데요. 디스커버리는 발견을 하고 발견된 것들을 우리가 CI로 등록되는 데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디스커버리를 넘어서 매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프라에 대한 구성 요소를 보시면 밑에 이제 호스트부터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부터 웹 서버, 그리고 로드 밸런서,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 또 존재하지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은 어떤 물리 서버, 호스트 위에 있다. 이런 것도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실질적으로 물리 서버 위에 올 수도 있고 가상 서버 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다 디스커버리가 된 이후에 서로 관계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어떤 엑셀로서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게 좀 적은 양에서는 눈에 다 보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엑셀로만 관리하기는 좀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호스트 안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하나의 또 서비스가 여러 또 호스트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도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단편적인 어떤 그 기능이나 단편적인 어떤 그 구조로는 이것들을 잘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서비스 나우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그 서비스 맵 그 화면과 그 다음에 그 디펜던시 뷰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돼서 매핑까지 이런 식으로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뒤에서 고려한 사례가 좀 다시 있으니까 뒤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나우의 자동화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나우 어웨어 CMDB라는 것은 중간에 나우 플랫폼이 중간에 CMDB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화라는 것은 서비스 나우의 CMDB, 그다음 ITSM은 세상에 있는 유수의 어떤 인프라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 솔루션들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클라우드랑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시큐리티 솔루션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툴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비스 나우에서 다른 어떤 그 벤더들과 이미 뭐 계약이 다 돼 있겠죠. 돼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서비스 나우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디스커버리 어떤 그 엔진을 돌리면 거기에 존재하는 우리의 CI 자산들은 자동으로 서비스 나우 안에 있는 CMDB 안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찾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승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CI 자산으로 등록되는 데까지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IT 담당자 그리고 특히 뭐 인프라를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 순간에도 뭐 서비스 나우에서는 뭐 계속 또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발이나 뭐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벤더들하고 협업 관계를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서비스 나우를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연동되는 개수와 지금의 개수는 또 많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IT 환경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하고 싶은 것이 ITSM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IT 운영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대시보드 하나 다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만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가시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뭘 확인하고 또 저쪽에서 뭘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했는데 담당자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복잡성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한 사례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ITSM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IT 서비스 프로세스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뭐 그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고객이 요청이 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얼럿을 받고요. 그런 것들을 지식 문서, 기존에 어떤 사례가 있다면 자동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그리고 고객사와 우리가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레벨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위반이 있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지나서 Q&A가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IT 담당자들의 목표인 KPI를 달성하는지를 자동으로 되는지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 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해왔던 과정을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현재 그 이후에 어떤 또 추가적인 고도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연 및 서린정보의 그 서비스 나우 ITSM 임플리멘테이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로는 구축 범위 및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 기록, 평가에 대한 개선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게 IT 부분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요건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관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CI입니다. 통한 IT 자산 및 서비스 관리 체계를 고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결과는 약 한 5개월 정도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1개월 정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현황 분석, 그리고 목표 모델 수립, 그리고 ITSM 구축, 그리고 ITM 고 라이브 이런 어떤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고려안에 구축되어 있던 그 서비스나우 그 ITSM의 이름은 에스크미라고 다 명명을 했습니다. 좀 보통 그 법인명을 좀 넣을까도 고민했었는데, 좀 저희가 그 에스크미라고 일반 용어로 좀 해서 일단은 누구나 좀 부르기 쉽게 에스크미 서비스나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가 구축이 됐던 그 ITSM, ITOM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다이아그램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에스크미,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에스크미라고 이제 부릅니다. 에스크미 서비스 나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왼쪽을 보시면은 현업 담당자가 서비스 포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 포탈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문의하고 장애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직접 하는 엔드 유저가 쓰는 어떤 화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이나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서린정보기술의 IT 운영 부분, 관리 부분에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운영자 포탈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접수를 받고 처리라는 것들을 기록한 그런 어떤 화면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고려아연에 여러 가지 이제 레가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서비스 나우랑 연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화된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은 밑에를 보시면 8번에 보시면은 ITSM의 워크플로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아까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 모든 내부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강조를 해드렸던 CMD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MDB를 통해서 저희 고려아연 및 그 계열사에 관련된 모든 IT 자산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번, 3번, 4번, 5번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사용자 화면에 이제 그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부분하고 연동돼서 각각에 있는 어떤 서비스의 IT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분류별로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부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짰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모델을 두 가지를 수립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나우에 그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ITSM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준용을 할 수도 있고요. OOTB라고 부릅니다.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는데요. OOTB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저희에 맞게끔 변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OOTB를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약간 저희가 맞게끔 좀 분석을 좀 다 해서 좀 그 목표 모델을 다시 한번 수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서비스 요청 관리, 변경 릴리즈 관리, 그 다음에 인시던트 관리, 문제 관리, 구성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잡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그 워크플로우를 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구성 정보인데요. 아까 CMD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그 다음에 기타 뭐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기타 뭐 백업 솔루션이나 모니터링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다시 해서 그 저희가 이제 요번에 서비스 나우 안에 CMDB 안에 담았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목표 모델로 수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속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과로는 물론 이제 그 좋은 얘기 드리긴 합니다. 선진 기반의 IT 서비스 관리, IT 서비스 현황에 대한 가시성 확보, IT 서비스 품질 관리 기반에 대한 구축, 그다음 향상된 사용자 경험 제공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구축을 했었고 그리고 1개월 동안 이제 안정화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달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목표로 진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나왔고 좀 더 개선할 부분을 좀 찾아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에스크미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서린 정보의 서비스 나우 ITSM 플랫폼을 에스크미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대한 형태, 현재 어떠한 상태를 현재 접수를 받고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시보드를 보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카탈로그별로도 어떻게 현재 누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청 건수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는 최초의 서비스 포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항목으로서 IT 문의, 사용자 계정 및 권한, 데이터 처리부터 해서 제일 밑에 가시면은 뭐 개발자 PC, 서버, 그 다음에 VPN 계정,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저가 들어왔을 때 그냥 무작정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카탈로그를 보고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입력 화면에 기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에 관련된 워크플로우가 작동해서 거기에 걸맞는 후속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진행되게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요청을 했던 어떤 그 서비스 리퀘스트는 정말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작업 중이고 그 다음에 작업이 리뷰가 됐는지 나한테 같이 돌아왔는지를 전체적인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승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ITGC의 기본 요건이기도 하고요. 항상 모든 요청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결과로서 담당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할당이 돼야 되고 할당된 이후에서도 리뷰를 통해서만 리뷰가 끝난 것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워크플로우가 짜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MDB 그리고 ITOM에 대한 화면 예시인데요. 서비스 매핑에 대한 어떤 고려하는 실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뷰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떤 그 디스커버리가 끝난 다음에 CI 자산에 대한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는 어떤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CI 자산을 법인별로 갖고 있는 어떤 헬스 체크, 현재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빨간색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얼럿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면상에 들어와서도 볼 수 있지만은 담당자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2022년 3월인데요. 오픈 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프로젝트 할 때는 여러 가지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다시 7개월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다시 평가를 해본다면 IT 서비스 관리, 그 다음에 IT 자산 구성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IT 컴플라이언스나 IT 거버넌스 관리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ITSM을 구축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또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채널에 대한 단일화, IT 카탈로그도 조금 개선하고 그다음에 널리지 베이스를 좀 고도화해야겠다 이런 부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자동화를 좀 목표로 높이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자동률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관리 정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잘 관리할 부분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이벤트 모니터링도 다 연동하지는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당시에. 그래서 몇 가지만 연동했었는데 좀 더 연동 포인트를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사 자료, ITGC나 내부 회계 감사 자료도 지금 한 80% 정도는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아직도 수작업은 일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도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서린정보의 에스크미 발전 로드맵입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 구축을 했었고 현재 2021년도에 현재 상황에서는 1차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구축 후 수립된 고도화 요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2차 고도화를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좀 하고 싶었던 KPI 달성이나 SLA도 단순 문서가 아닌 시스템으로서 좀 더 고도화하는 것까지 가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은 AI 엔진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의 라우팅이나 아니면 AI 챗봇, 그 다음에 AI 옵스까지도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저희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어떻게 좀 확장해 가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ITSM 구축하는데 좀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린정보기술의 박원희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저희 질문이 있다면은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는 이호진 이사님께 수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희 상무님, 생생한 프로젝트 경험과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무님의 케이스 스터디에 이어서 서비스나우 플랫폼이 정보기술 일반 통제 기준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중심으로 매핑해 보겠습니다. 또한 거버넌스와 통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여러분의 본연의 도전이 되어야 할 디지털 전환이 조금이라도 아쉬움 없이 충족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를 아우르는 서비스나우에서 솔루션 포트폴리오 전반과 ITGC 개별 요건이 어떻게 매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를 실행하는 서비스나우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 몇 가지 실행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일기당천 서비스나우 ITSM에서 서비스나우 대표 제품인 ITSM 솔루션이 ITGC를 훌륭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나우는 ITSM, IT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IT 운영 관리와 같은 IT 부서를 지원하는 ITX, 직원의 케이스와 요청을 견인하는 인플로이 서비스, B2B, B2C 고객의 이슈와 니즈, 케이스를 처리하는 CSM 제품, 그리고 이 모든 솔루션의 강력한 백엔드 플랫폼으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ITGC는 프로그램 개발 1, 2, 프로그램 변경 1, 2, 정보 시스템 운영 1, 2, 보안 관리 1, 2의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에 보안 관리 1, 2는 제품 영역이 아니라 절차 및 관리 영역입니다. 이 장부터 이어지는 화면에서 밝은 흰색의 제품과 모듈들은 ITC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컴포넌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하부 프로세스, 프로그램 개발 대응 1 부분입니다. 통제 위험은 내부 통제 및 보안 사항의 고려 미흡으로 인해 운영 시 시스템적인 통제 문제가 발생할 위험입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 기업 지배구조 및 회계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기록, 보고서, 운영 관행 및 문서를 검토하여 내부 통제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나우 거버넌스 솔루션은 다양한 감사 유형을 지원합니다. 내부 감사는 회사의 내부 통제, 기업 지배 구조 및 회계 프로세스를 확인합니다. 외부 감사는 조직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비앤옥슬리 감사는 규정 준수 감사 관점에서 회사가 내부 통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재무적인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 프로토콜은 감사됩니다. IT 감사는 조직의 정보기술 인프라, 정책 및 운영을 조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재무감사는 조직의 재무보고서 및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규제기관, 투자자, 임원 및 관리자에게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정준수감사는 조직이 회사 내규, 통제, 정책 및 절차와 같은 외부 법률, 규칙 및 규정 또는 내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평가입니다. 인증감사는 ISO 9001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지속적인 감사, Continuous Audit은 회계 관행, 위험 통제, 규정 준수, 정보기술 시스템 및 비즈니스 절차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지속적인 감사는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이며 실시간으로 오류 검사 및 데이터 검증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 감사는 계약자 또는 공급업체의 계약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됩니다. 고객 감사는 고객이 여러분의 회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각사가 고객의 비즈니스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품질 감사는 내부 또는 외부 품질 감사자 또는 감사팀이 수행하는 품질 시스템의 체계적인 검사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젝트 감사는 프로젝트 관리 표준이 준수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하부 프로세스 중 프로그램 개발 대응 2 분야입니다. 통제해야 할 위험은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데이터 변환으로 인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발생할 위험입니다. 규준을 위한 적극적인 통제 활동은 다양한 파일 형식과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으며 변환 맵을 사용하여 데이터 변환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나우 ITSM, ITBM, 시큐리티 제품, 그리고 통합 리스크 관리 솔루션은 중복 및 부정확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이 정보를 훨씬 빠르게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ITGC 머신러닝을 지원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중 하부 프로세스 프로그램 변경 1입니다.
통제해야 할 위험은 통제의 미비로 인해 불법 프로그램 변경이 이루어질 위험입니다. 서비스나우 IT 제품군은 승인되지 않은 변경 이벤트에 대해 알림이 수신되고 unauthorized change, 즉 무단 혹은 비승인 변경 속성에 대한 기준을 구성하여 필요시 긴급 unauthorized change 요청이 생성됩니다. 변경 기록은 타임라인에서 시계열로 조회되며 변경 시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서 불법 변경을 원천적으로도 사후로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프로그램 변경 2파트입니다. 통제 위험은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과다한 권한 설정으로 인해 비인가된 시스템 변경 및 데이터 수정이 일어날 위험입니다. 서비스나우 솔루션은 사용자 또는 그룹별로 액세스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조달, 개발, 통합, 수정,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인 시스템 소유자, 정보 시스템을 운영 환경으로 수용하는 책임이 있는 개인인 AO, 즉 Authorizing Officer와 SCA, 즉 Security Control Accessor,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활동을 담당하는 ISSM, 즉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자와 정보 시스템 보안 책임자인 ISSO 등 역할과 권한이 촘촘하게 설정되고 모니터링 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하부 프로세스 중 정보 시스템 운영 파트 1의 통제 위험은 전산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실패 등의 사업 실패가 초래될 위험입니다. 서비스나우 BCM, 즉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는 비즈니스 임팩트 애널리시스,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래닝, 그리고 위기 관리 각각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통합해서 문제 해결 및 서비스 복원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하부 프로세스 중 정보 시스템 운영 제2파트는 정규화된 시스템 장애 대응 절차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위험을 다룹니다. 서비스나우의 IT 제품은 CI 항목에 중단이 발생할 때마다 중단 정보가 아웃티스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특히 Security Operation 제품에는 SIR, Security Incident Response, 보안 사고 대응 절차를 내장해서 디스커버리, 분석, 격리, 제거, 복구, 리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를 실행하는 서비스나우에서 7개 실행 예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골든룰은 거버넌스 결정 및 활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입니다. 핵심이 되는 원칙은 항상 고객 경험, 직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변화를 주도하고 현상 유지에 도전하라. 적정 수준의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디지털 가치를 실현하는 왕도를 개척하라. 그리고 아웃 오브 박스를 우선하라입니다. 구조 측면에서는 데이터 싱크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API 인티그레이션이 기본인 아키텍처를 가져야겠습니다. 설계 측면에서는 노코드, 로코드와 재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속도의 가치는 여전히 소홀히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IT 자산 관점, IT와 보안 운영 관점을 포괄하는 실행 전략 도식입니다. 왼쪽 파란색의 IT와 보안 운영 전략의 개별 아젠다를 싱글 CMD 기반으로 생성 유지해야만 오른쪽 녹색의 거버넌스 과제가 획득 제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측 기술 활동들의 실행을 통해 아래의 밸류들, 즉 자산, 애플리케이션, 인스턴트 및 취약성 데이터가 최신 상태로 현행화되고 수동 절차가 감소 및 제거되며 전사 차원의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나우는 위험 및 규정 준수와 기술 운영이 단순 명료하게 연결되는 실행 전략을 지향합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실행 예제를 7개 화면 예시로 보겠습니다. CI 정보자산의 C계열 타임라인에 따라 상태 개요와 특성이 상시 관리되는 것이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베이스라인입니다. 데이터 자산이 릴레이션십을 적절히 맺고 있는지, 현행화되어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UI 대시보드를 통해 통제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IT 개발 및 변경, 데이터 이관 요청 시 현업의 요청에 대한 기록 및 승인 처리가 절차에 맞는지, 실효적으로 감사되고 있는지 정확하고 친절하게 워크플로우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인가 변경 자동 감지를 위해 디스커버리가 주기적으로 CI를 탐지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맵을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구성 파일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거나 정상적인 변경 관리 절차 없이 업데이트되는 경우 비인가 변경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담당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담당자는 구성 파일의 변경 이력과 버전별 변경 여부의 비교를 단순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둔 인증서 인벤토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갱신 절차를 워크플로우에서 자동화시켜 놓는다면 여러분의 시스템 보안성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만료 예정인 인증서 갱신을 놓쳐서 생길 수 있는 작업 중단의 위험, 보안 리스크는 자동화를 통해 사전 예방될 수 있습니다. 전산 장비를 인가해서 등록하는 업무도 노코드 플로우 디자이너와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NAC 장비 반입 자동화는 전산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실패 등의 사업 실패가 초래될 ITGC 위험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as is to be 자산 관리 업무룸 차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자산 관리에서 누락되거나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던 작업을 자동화해서 자산 현황 파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회사의 자산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득, 사용 및 처분되도록 하기 위한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기반, 이벤트 트리거링 기반으로 CMDB가 업데이트되면 투자 심의, 자산 감사, 센터 이전 등의 비즈니스 이벤트에서도 정보 자산의 불일치를 일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산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모바일이 완벽하게 지원돼서 활용성,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서 재고실, 데이터 센터 또는 사무실에 대한 예정 또는 비정기 자산 인벤토리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나우 에이전트 앱은 CMDB와 물리적 실사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SLA 충족 활동과 품질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다른 공소 없이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평가받고 있어야만 ITGC에서 가이드하는 정보 시스템 운용성 제고를 만족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 정보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의 8개 영역이 서비스나우 공통 플랫폼과 IT 제품, 보안 솔루션으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경 작업에 대한 승인 이력 프로세스 확립과 증적 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설정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일반 통제의 기본 활동은 서비스나우 ITSM만으로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습니다. ITGC 1기 당첨에 군사를 갖출 필요가 있으십니까? 서비스나우 ITSM이 그 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